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끝까지 이렇게 선고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가는 게 제일 좋고요.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하게 되면은 현재의 헌재 재판관 구성으로 봐서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들이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요. 이 재판을 빨리 끝내려고 내란죄를 빼버렸잖아요. 이건 치명적인 자충수입니다. 이걸로 재판 무효를 이끌어내야 되고요. 각하죠, 각하. 기각이든 인용이든 이런 정식 재판으로 가지 말고 이거는 재판으로 다룰 수 없는 그런 상태다. 조건을 상실했다라면서 각하를 유도하는 게 지금 최상의 전략이고요.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범보수, 범우파가 대결집을 이제 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요. 헌재 구성원을 보게 되면은 이렇죠. 헌법재판관 현황이라고요. 현재 8명이죠. 한 명, 요 하단의 왼쪽에 있는 머리 백발, 이 사람 마은혁. 이 사람 현재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요 임명 보류 상태고요. 완전히 끝난 패가 아닙니다. 여기도. 민주당에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밀어 올리려고 지금 아둥바둥 애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쭉 보면은 이 중에 6표가 나와야 인용이 되거든요. 6표. 근데 쭉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요 하단에 있는 여기 8명으로 친다 하더라도요, 정계선, 조한창, 이 두 사람은 벌써 인용으로 거의 드러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조한창 이 사람 그 청문회 할 때 봤죠? 계엄 선포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건 위헌 요소가 있다라고 벌써 발언을 했고, 그리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어림도 없는 소리다. 부정선거 그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 재판 과정에서 부정선거가 입증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식으로 완전히 이제 이 봉장, 자다가 봉장 두드리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추천했지만 완전히 대통령하고는 합이 맞지 않는, 대통령에게 칼을 겨누는 인간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조한창 여기 인용이죠. 정계선 여기는 뭐 볼 것도 없습니다. 여기도 인용이고요. 자, 위에서 4명을 이제 찾아내면은 자칫하면 4명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걱정이 이제 듭니다. 특히 문형배, 요 문재인 지명, 그리고 또 여기 이미선, 문재인 지명, 이 중에서도 가장요, 반보수 성향이 강한 게 요 이미선인 것 같더라고요. 이미선. 새로 정계선, 조한창 요 두 사람은 더 하면 더 했지 못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마은혁도 그렇고요. 자, 어쨌거나 8명 치더라도 요 2명도 벌써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이 두 사람도. 그럼 나머지 이제 4명 중에 둘이잖아요. 4명 중에 둘. 거의 이제 이렇게 너무 위험한 상황이 옵니다. 이 중에 조희대, 윤석열 대통령, 김명수가 임명한 두 사람 등등 해서 이렇게 4명인데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솔직히 최종 판결까지 가면 대통령 위험해요. 그래서 9명이 되면 더 위험하고요. 여기서 만일에 40여기까지 들어와 버리면은 100% 대통령이 진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최종 판결까지 안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신의 한 수를 던져준 겁니다. 이재명이가 스스로 자기 발등을 찍는 내란죄를 거기서 철회한 그것이 이번 이 사건 전체를 각하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카드로 이제 밀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자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분위기를 그렇게 띄워야 되고 여론 흐름도 그런 식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 지지율도 더 많이 올라와야 되고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이슈도 막 드러나야 되고 미국에서도 막 움직여야 됩니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끌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이렇게 끌어야 되죠. 원래는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은 6개월 다 채워야 돼요. 한두 달, 2달 뭐 이렇게 뭐 하고 끝낼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 가지 법적 어떤 방어 수단을 통해서 이재명이가 잘하잖아요. 그런 거. 재판 뭐 이렇게 계속해서 고무줄 늘리듯 쭉쭉 늘리는 거 보십시오. 계속 연장하잖아요. 그런 전술을 구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5월 전에는 선거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트럼프와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끝장을 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의 성향을 좀 보게 되면요. 과거에 5월 30일 오데사 의견이 나왔었죠. 이 가운데는요, 이미 이제 헌법재판관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임기가 끝난. 여기 보면 1. 안동환 검사 탄핵 심판, 세월호 참사 신속한 구호 조치 등 부작위 위헌 확인, 36개월 교정시설 합숙근무 대체복무제 위헌 확인, 여기를 보면요. 사람들 성향이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정영식,
이 사람은 완전히 이제 보수 성향이다라는 게 드러나 있죠. 3건 모두 기각각하. 이영진, 김형두, 정영식, 이연혜인데 이 중에서도 2명은요. 이게 이제 임기 만료로 떠났습니다. 2024년 9월, 10월에 말이죠. 요 두 사람이 그대로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환경이었는데 이분들은 보수 성향이었어요. 이연혜도 그렇고 김명수가 임명했지만 상당히 보수 성향의 이연혜였다. 이영진 역시도 그랬다. 근데 요 두 사람이 지금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온 거거든요. 자, 여기서 이런 상황. 그리고 2건 기각각하, 2건 인용. 이종석 이제 자유한국당 추천한 여기 헌법재판소장이었죠. 이 사람도 벌써 나갔고, 남아있는 사람 정정미, 김기영도 나갔고, 문형배는 4월에 임기 만료입니다. 이미선도 4월 임기 만료. 제가 앞서 5월 이야기했던 것도 이것 때문이죠. 문형배, 이미선 이 두 사람은 거의 인용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을 그대로 놔두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요번에 요 두 사람이 나가게 되면 요건 대통령 몫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지명을 하게 된다고요.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들이 그걸 이제 이렇게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없이 하는 거죠. 없이. 뭐 6명이 하든 7명이 하든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문영배, 이미선 요 두 사람이 4월 중순쯤에 나가니까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자, 그러면 성산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2건 기각각하했던 이종석은 확실한 보수, 2건 인용한 정정민은 확실한 여기는 뭐 진보라고 합니다만 저쪽 이제 반보수라고 하는 게 맞겠죠. 자, 3건 모두 인용했던 김기영, 문영배, 이미선 이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칼 기를 사람들인데 1명은 나갔고 2명은 이제 한참 있다가 한 몇 달 있다가 나간다. 이제 이런 상황이죠. 때문에 여기서 이 숫자 계산 정말 잘해야 되고요. 성향 계산 잘해야 됩니다. 법만 보면 안 됩니다. 법만 보고 한다 그러면은요. 항상 9대 0, 8대 0이 나와야 돼요. 법만 본다 그러면은. 근데 보면은 5대 4 나왔다가 4대 6, 4대 3 나왔다가 뭐 이상한 게 막 나오잖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달리 본다는 거야. 같은 내용이라도. 그래서 이것은 법을 본다는 게 수사 공식처럼 뭐 3-5는 8 이런 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보기에 따라서는 이 판사는 이렇게 보고 저 판사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향이라든가 외부 환경 분위기, 정치적 어떤 그 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가령 뭐 이렇게 가다가 이재명의 지지율이 뚝 떨어져 가지고 차기 대선 주자 1위가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유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래서 지금은 지지율 싸움을 한다라고 보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어느 쪽이 지지율이 높냐 이 싸움을 한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여기서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의 이제 카드가 있다면 부정선거 이 이슈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드러내느냐 이것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수원의 그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그 90명 해커 그들이 진짜로 그냥 미 정보 당국에 의해서 지금 조사를 받았다. 거기서 포렌식이 끝났다. 이게 진짜라면은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이겨놓고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충격적인 어떤 내용들인데요. 이 사람이 현재 문제가 큽니다. 여기 4월에 이제 임기 만료가 되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뭐 여기는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 막 나가는 헌법재판소 이미선 내란죄로 탄핵 소추해놓고 내란죄 없이 소송 오케이. 초장부터 장난질 사실 확인도 안 된 언론기사 증거로 채택한다. 그리고 심지어는 말이죠. 지금 수사 중인 그 자료 있잖아요. 수사 진행 중인 자료. 그 자료를 원래 보면 안 되거든요.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요. 이 헌법재판소 법에 나와 있거든. 그것까지도 지금 수사 기록까지 갖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 전체가 대통령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는 것들입니다. 형사 지금 그 수사도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내용까지도 자기가 지금 취하겠다라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미선 아웃을 외쳐야 되고요. 또 한 사람 헌법재판관 정계선 후보자 남편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 대표 법인에서 근무했다. 불공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것 또한 하늘이 준 신의 한 수입니다. 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남편 탄핵소추단 대리인단 대표와 같은 법인에서 근무했다. 이거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정계선. 여기 있죠. 하단에. 여기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 법원장 하다가 이번에 이제, 재판관이 됐죠.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번에 저들이 이제 체포영장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아냈고, 이 마흔역 정계선 두 사람 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소속이었거든요. 저는 오래전부터 거기 뭔가 이렇게 카르텔을 만들고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된다니까.
그 많은 법조인들 중에 왜 하필 그 법원에 있는 현직 2명을 재판관으로 올렸냐 이겁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이 판결까지 다 염두에 두고 오랫동안 공작을 벌인 게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게 되면 위험한 겁니다. 큰 어떤 변화가 있기 전에는 이대로 가면 대통령이 자칫하면 당한다. 때문에 판결이 정식 판결이 있도록 하면 안 돼요. 각하를 유도해야 됩니다. 각하. 기각 인용을 놓고 싸우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불리한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하 이 안건은 요건을 상실했으므로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다룰 수 없다. 각하한다. 이런 식으로 그냥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운동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방향을 그쪽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정계선 후보자 남편 여기도 기피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재책을 해야 됩니다. 배제시켜야 됩니다. 여기 한 명만 빠지더라도 지금 8명인데 7명으로 줄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이제 좋은 효과가 있고 여기도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너무 편파적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발을 묶고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 장애 운동의 방향이 이런 구체적인 방향으로 몰고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많이 모여서 막 외친다 해서 그게 답이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집중 타겟팅을 놓고 공격을 해야 된다. 좌파들이 잘하는 게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렇게 좌표 찍어 놓고 신상 털기를 막 하는 거죠. 그래서 겁을 막 이렇게 먹게 합니다. 근데 우파는 그런 걸 잘 안 하죠. 안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은 이 두 사람을 집중적으로 거론해야 됩니다. 여기 문제 있다. 여기 정계선이도 문제 있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해줄게요. 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일이 다 일어났느냐는 겁니다. 왜? 거기서 왜 재판관 2명이 나오고 새로 거기서 왜 또 하지 않던 체포영장을 거기서 받아내느냐 이런 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